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무겁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조금 다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알림도 끄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천천히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수십 개의 알림에 시달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링크드인에서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조급함을 느낍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업무 압박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온전히 쉴 수가 없어요. 내일 할 일, 다음 주 일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요즘 20대, 30대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취업 걱정, 연애 걱정, 결혼과 육아에 대한 압박, 부동산 문제까지 마치 모든 걱정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24시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의 로우라이트를 비교하면서 우울해집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자책합니다. 세 번째는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네 번째는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 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참을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잠시도 고요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마음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고, 인생은 본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불안, 좌절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게임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진리집.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특정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갭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SNS에서 본 누군가의 삶을 내가 가져야 한다고 집착하거나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진리멸.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런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념 마이너스 마음챙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핫한 마인드풀리스가 바로 이 정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숨을 쉴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정 마이너스 올바른 집중. 산만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입니다. 명상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사유 마이너스 올바른 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정말 현대 심리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CBT 인지행동 치료나 ACT 수용 전념 치료 같은 최신 심리치료 기법들과 거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교 철학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도 다 의미 없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상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도 변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 그 감정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고통이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추억이 되고 절망은 지혜로 바뀝니다. 감정도 변한다.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엔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죠?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며 웃게 됩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슬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도 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무상을 체험했어요. 하루아침에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났어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온라인 소통이 발달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시절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요. 넷째,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 버릴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꼭 가져야 해, 이 상황이 꼭 유지되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연민을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나는 정말 바보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며 자책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자기 자비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괜찮다.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 실수를 통해 배우면 돼.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주세요. 두 번째는 공통 인간성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건 나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 연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할 나를 응원해.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해.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 힘든 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내일은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시간이 되실 때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기 자비를 기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자비로워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비는 자기 방종과는 달라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7가지 일상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아침의 의도 설정. 기상 후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3분간 조용히 앉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의도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자.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오늘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자. 이런 간단한 의도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호흡 앵커링. 하루 중 언제든 마음이 산란해질 때 호흡을 앵커로 사용하세요. 478 호흡법을 추천해드려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이걸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집니다. 회의 전, 중요한 대화 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3. 마인드풀 이팅.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한 입은 특히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색깔, 질감, 온도를 느껴보세요. 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을 인식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방지되고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4. 감사 저널링.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1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웠다. 친구가 안부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일상에서 행복의 씨앗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5. 디지털 디톡스 타임. 하루 중 1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보내보세요. 이 시간에는 산책하기, 책 읽기, 명상하기, 차 마시며 창밖 바라보기, 일기 쓰기.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1시간 정도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마음의 재충전 시간이 되어줄 거예요. 6. 자비 문구 반복.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자비로운 문구를 반복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평안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걸으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연습이에요. 7. 저녁 성찰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5분간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오늘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뭘까? 내일은 어떤 것을 다르게 해볼까? 이런 성찰을 통해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더 지혜롭게 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 7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먼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간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으면 어떠냐고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지 완벽함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일상이 조금씩 행복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